이렇게 한 주간 일정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은 이분과 새롭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글로벌 트레이더 협회 정기현 헤드코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거래일 마감 상황 바로 짚어주시죠. 네, 지금부터 제가 미증시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 전반이 반등했던 한 주였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중국이 반도체 관세를 일부 면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계속 강경한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미중 갈등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일어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매크로 지표를 살펴보면요. 금요일에 미시간대 지수 발표가 있었죠. 먼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52.2로 낮게 나왔지만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증시 반등에 기여했습니다. 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를 덜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물 금리도 하락하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 흐름까지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치킨 게임 숨고르기라고 제가 브리핑에서 앞에서 짧게 짚었었는데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치킨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도 스콧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중국 협상단과 교류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어 기술적 분석 코너에서 제가 자세히 다뤄드리겠지만 이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는지 이 이슈를 통해서 이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지 좀 면밀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종목으로 연결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 거래일 미국 주식 미증시는 참 기분 좋은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우리 빅테크 기업 위주로도 상승불이 참 두드러졌는데 역시나 저희가 오늘 출발하면서 짚어야 할 건 빅테크 그 안에서도 알파벳의 실적 발표일 것 같아요. 알파벳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네. 먼저 알파벳은 지난주 실적 발표가 있었죠. 알파벳 주가를 보시면 광고와 클라우드 부분 모두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고 전체 시장 분위기도 악화되면서 주가도 크게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다행히 이런 호재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AI 인프라 투자에 무려 750억 달러의 상당의 자본 지출 계획을 확정하면서 구글의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다만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가 구글의 로보택시 사업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주가에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구글의 다음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보실까요? 차트 어떤 부분을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주의 깊게 보실 점은 이 150달러 부근의 강력한 지지 구간입니다. 차트에 표시된 빨간 박스의 두 매물대가 이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관세 영향으로 인해 좋지 못했던 전체 시장 분위기로 강한 하락 추세가 발생했지만 150달러 부근의 강력한 지지에서 반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세를 나타내는 이 노란색 62평선은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폭이 거의 다 나온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168달러 부근의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할 만한 트리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주가는 추세 전환을 위한 힘을 모으는 과정, 즉 횡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68달러의 저항대를 좀 잘 돌파해야 그 다음에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알파벳 차트 흐름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두 번째 기업도 한번 살펴볼까요? 애플도 저희가 면밀하게 지켜봐야 하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인도로 모두 이전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시장이 좀 안 믿어준 걸지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애플은 이 미국에 판매하는 아이폰 전량을 인도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이 중국에 쏠린 제조업 역량을 글로벌로 분산시키려는 이 트럼프 정부의 의도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러나 이 단기적으로는 중국 당국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네. 애플의 장비를 인도로 반출하는 걸 금지하려 한다는 이슈가 이렇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다른 종목들보다는 제한적이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공급망 리스크가 애플의 주가를 흔드는 이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한 애플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차트 또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애플도 혹시 저항대나 저희가 지켜봐야 할 달러선을 함께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애플 또한 이 다른 빅테크 종목들과 같이 앞전에 강한 하락 구간을 겪었는데요. 주가는 하락하였지만 이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12평선, 대파동에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여주며 하락 채널 상단까지는 반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파동 쌍봉으로 만들어지는 이 기술적 반등 폭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 추세 이평선인 62평선의 저항에 그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등을 최대 220달러 부근의 저항대까지 보고 포지션 지속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포지션이 지속될지, 우리의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주셨습니다. 매 기업마다 이렇게 차트를 하나씩 준비해 오셔주셨나요? 네네. 네. 제가 또 강점이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한 이 트레이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네. 분석을 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기업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애플에 이어서 다음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참 실적 발표가 항상 늦게 나와서 기다리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지난 거래일에는 정말 걱정됐던 100달러 선 위로 올라가 줬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를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4.3%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 10일 만에 110달러 선을 탈환하였습니다. 네. 이 모건 스탠슬리 엔비디아 2027년 매출 전망 상향을 조정하였고, 중국에서는 일부 반도체 관세 면세, 대외 리스크 완화로 긍정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 지속, AI 기술 주도권 유지,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기술주 전반 강세 속에 핵심 종목으로 재부각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차트를 준비를 안 했네요. 정말요? 그럼 다음 기업에서 한번 차트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테슬라를 한번 해보시죠. 네. 테슬라 한번 바로 볼까요? 테슬라는 참 기분 좋게 9%대 상승을 해줬잖아요. 네네. 진짜 얼마 만에 이런 큰 폭의 상승인지 네. 모르겠는데 차트 분석도 참 기대됩니다. 네네. 이번 주 급등주는 단연 테슬라였습니다. 네, 테슬라는 한동안 주가가 크게 빠지고 악재도 정말 첩첩산중인 상황이었는데요. 네. 실적도 정말 최악으로 나타나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부 장관인 러트릭 등 트럼프 주요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이 테슬라 매수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에 있었는데 미국 교통부에서 이번에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CEO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 활동에만 집중을 하고 이 테슬라 주가에는 소홀하다며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테슬라에 꼭 필요했던 이 규제 완화를 따내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엔비디아를 확인을 못한 만큼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왼쪽이 월봉 차트인데 이 월봉 차트를 보면 이 상승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승 채널 하단부에 큰 반동폭이 나오면서 이 자칫하면
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었던 중요한 변곡 위치에서 위기를 모면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럼 지금 좀 위기의 폭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네. 일본 오. 차트를 보면 더 재밌는데요. 오. 일본 차트를 보시면 네. 이 다른 종목들은 보다 이제 먼저 이제 테슬라가 하락을 했는데 네. 220달러의 강한 지지 라인을 이제 여러 번 지켜주었어요. 이 지킬 때마다 이 호재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져주었습니다. 네. 더 긴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낙관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이 단기 하락을 벗어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네. 추세 전환을 선행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그래도 좀 꾸준히 올라와 주고 있는 미 증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테슬라의 흐름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눈에 띄었던 기업들, 빅테크 위주로 짚어봤는데요. 우리 기현 헤드코치님의 탑픽주가 있다면 또 궁금합니다. 어느 종목을 좀 노려보면 좋을까요? 어떤 종목 네. 요즘 좀 눈에 담고 계세요? 저는 이 코인베이스 오.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코인 관련주요. 네,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동반해서 이 저번 주 내내 상승을 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이 추가적인 투기 자본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 수익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은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장세에서는 금과 더불어 안전자산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의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받겠죠. 네. 그럼 코인베이스도 혹시 차트가 있나요? 네, 차트 있죠. 네, 너무 기대됩니다. 기술적 분석 어떻게 해주실지 차트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럼 코인베이스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또한 이 주가는 하락하였었지만 이 12평선인 대파동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른 종목들보다 더 좋은 모습이라면 이미 209달러 부근의 저항대를 터치를 하면서 단기적인 하락 채널을 이미 돌파한 모습입니다. 또 앞으로 저항으로 작용될 240달러 부근의 저항 구간까지는 이 15%라는 상승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더불어진다면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상승 랠리 모멘텀에 이어서 저희는 코인베이스 글로벌 오늘 밤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드코치님의 관심주까지 탑픽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글로벌 트레이더 협회 정기현 헤드코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